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본인 혹은 가족 중 한 명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마치 배를 탄 것처럼 어지러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만성 어지럼증의 증상과 발생 과정을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지러움으로 고생하시다가 진료실에 들어오면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십니다. 어지러움 평생 갈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정말 나을 수 있을까요? 운동만 하면 어지러워서 재활 운동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약이요? 꼭 먹어야 하나요? 단약하기 힘들다던데 약 부작용이 더 무섭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만성 어지러움으로 전환, 즉 PPPD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주요 방법과 3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17년차 신경과 의사 박재현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을 거쳐 현재는 서울 양재 삼성 스마트 신경과에서 주로 어지럼증, 이석증, 두통, 자율신경장애, 신경통증, 말초신경병 등 신경기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지속 체위 지각 어지럼, 다른 말로 PPPD의 치료를 설명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예방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처음에 발생한 어지럼을 빨간 선으로 표시했는데 이 부분이 처음 발생하는 급성 어지럼증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석증이 있습니다. 심한 어지럼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겼죠. 정말 힘들더라도 대부분은 초록색 선처럼 치료받고 좋아지거나 때로는 치료를 받지 않아도 병원에 가지 않아도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PPPD로 진행하는 분들은 어느 순간부터 어지럼이 사라지지 않거나 오히려 더 심해진 상태로 지속이 됩니다. 좀 더 심한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지만 어지럼은 사라지지 않고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 즉 이 상태가 바로 PPPD 지속 체위 지각 어지럼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점선으로 표시한 분기점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점점 좋아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악화가 됩니다. 만성 어지럼으로 진행한다는 거죠. 어떨 때 이 분기점에서 악화되는 방향으로 넘어가는지 알면 예방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림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그림에서 빨간 상자로 표시한 부분, 바로 예기 불안 그리고 회피 행동입니다. 어지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것에 대한 과도한 공포 반응이 오히려 더 만성 어지럼을 유발합니다. 어지럼을 피하기 위한 회피 행동, 예를 들어서 활동을 하지 않고 누워 있거나 외출을 하지 않거나 목이 흔들리면 어지러울까봐 목에 힘을 주고 뻣뻣하게 걷고 앉아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만성 어지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어지럼 초기 며칠 너무 심한 시기에는 조심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1주, 2주 길어질수록 만성 어지럼증의 위험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특히 급성 어지럼 정도가 심하거나 어지럼이 여러 번 재발한 경우에는 이러한 공포 반응, 회피 행동이 더 심해지니 지금의 내 상태를 이해한다면 더 잘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치료는 바로 예방입니다. 어지럼 직후 분기점에서 나쁜 길로 들어가지 않게 어지럼 초기부터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위험하지 않는 수준에서 빨리 일상 활동을 하고 필요하면 이석증 자가치료, 전정 재활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 영상들, 특히 이석증 걸렸을 때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강조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어지럼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해보고 치료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PPPD가 이미 생긴 상태에서 하는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올바른 PPPD 치료는 3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정 재활 치료, 인지행동 치료, 그리고 약물 치료입니다. 각각의 역할을 설명드리면 전정 재활 운동은 뇌가 균형을 다시 배우도록 훈련을 해서 신경 가소성, 즉 뇌 재생 능력을 이용해서 뇌 재생을 원활하게 시키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인지행동 치료는 불안과 공포심을 줄여서 부정적인 생각 패턴을 수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치료는 주로 세로토닌 수치를 조절해서 뇌의 과각성 상태를 진정시킵니다. 지난 영상에서 PPPD로 진행하는 주요 원인이
원인이 뇌의 과각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뇌의 어지럼이 반복이 되고 불안해질수록 우리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이 균형도가 맞지 않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게 세로토닌입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을 안정화시켜 줌으로써, 세로토닌의 양을 늘려줌으로써 뇌의 과각성을 줄이고 어지럼증을 치료한다는 원리입니다. 여러 연구나 논문에서는 이 세 가지 치료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지럼이 심하지 않거나 약에 부작용이 있다면 약 없이 치료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약물 치료를 막연히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지럼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성 어지럼증은 한 가지 치료법으로는 완전히 좋아지기가 어렵습니다. 운동치료, 심리치료, 약물치료를 복합함으로써 더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 조기 치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증상이 생긴 후에 8주 이내 치료를 시작하면 효과가 훨씬 좋고 치료 기간도 짧아집니다. 세 번째는 단기간에 완치되는 병이 아닙니다. 최소 2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고, 중간에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치료법은 전정재활 치료입니다. 전정재활 치료는 우리 뇌가 어지럼증에 적응하고 보생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운동치료입니다. 만성 어지럼증 환자분들은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전정 기능이 예민해져 있고 시각 정보나 움직임에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전정 재활 치료를 통해 이러한 과민 반응을 줄이고 뇌가 정상적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다시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만성 어지럼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정 재활 치료는 크게 네 가지 운동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응시 안정화 운동입니다. 제가 쓴 이 어지럼 극복 혁명이라는 책에서는 도리도리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머리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한 점을 계속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빠르게 머리를 움직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 머리가 움직일 때도 시야가 흔들리지 않도록 눈과 뇌를 훈련시킵니다. 제가 한번 간단히 시범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한 점을 보고 머리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눈은 이 끝을 놓치지 않도록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천천히 따라보기 운동도 있습니다. 머리는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손끝을 좌우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눈으로 따라보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운동들은 아닙니다. 이게 효과가 있겠어 하실 수 있지만, 만성 어지럼증 환자분들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운동을 하다 보면 점점 좋아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두 번째는 자세 조절 운동입니다. 한 발로 서기, 일자로 걷기, 눈 감고 서 있기 같은 운동들입니다. 균형 감각을 회복시키고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세 번째는 감각 통합 훈련입니다. 우리 몸은 균형을 잡을 때 시각, 전정 감각, 근육 감각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사용합니다. 만성 어지럼증 환자분들은 시각 정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각 통합 훈련은 눈을 감거나 불안정한 바닥에서 운동을 하면서 다른 감각들도 균형 있게 사용하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운동은 역시 이제 제 책에서도 여러 사진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면 한 발로 서 있거나, 처음에 불안정하다면 벽을 짚고 한 발로 서 있을 수도 있고요. 눈 감고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해서 서 있거나, 불안정한 바닥, 즉 밸런스 쿠션이나 베개, 침대, 소파 이런 데 위에서 서 있는 것 자체가 균형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운동입니다. 다만 이런 전정 재활 운동할 때 또 중요한 점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급성 어지럼증이 너무 심한 초기에는 균형 감각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하다가 또 넘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옆에 도움을 받거나, 너무 많이 불안정하다면 이러한 운동까지는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진적 노출 및 탈감작입니다. 만성 어지럼증 환자분들은 어지럼을 느끼는 상황들, 예를 들어서 주방일 하기, 사람 많은 마트에 가기, 복잡한 패턴을 보는 것,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같은 것들에 조금씩 노출시켜서 적응하도록 만드는 훈련입니다. 전정 재활 치료만 잘해도 증상의 60%에서 80%까지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효과를 보려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처음 한 주에서 2주 정도는 운동하는 동안 어지럼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속 운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제 채널에 전정 재활 운동 영상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치료법은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만성 어지럼증 환자분들은 어지럼증 자체도 힘들지만 어지럼증에 대한 과도한 불안, 공포 때문에 더 고생을 합니다. 또 어지러워지면 어떡하지? 길에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 증상이 평생 가는 것 아닐까? 이러한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러한 불안과 공포는 실제로 어지럼을 더 악화시킵니다. 불안하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고 근육이 긴장되고 호흡이 빨라지고 감각이 더 예민해지면서 어지럼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또한 어지럼을 피하기 위해 틈만 나면 누워있거나 집안에서만 있거나 사람 많은 곳을 피하거나 운동을 안 하게 되는데 이러한 회피 행동이 오히려 증상을 만성화시킵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이러한 왜곡된 생각, 부적응적 행동을 교정해서 어지럼증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치료입니다. 인지행동의 핵심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왜곡된 생각을 교정합니다. 나는 평생 어지러울 거야 라는 생각을 지금은 어지럽지만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어 라고 바꿔보는 거죠. 사람 많은 곳에 가면 분명 어지러울 거야 해서 어지러울 수는 있지만 금방 좋아질 거야 로 생각을 바꿔봅니다. 두 번째는 부적응적 행동을 수정하는 거죠.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서 점점 외출 시간을 늘려가 봅니다. 산책하는 시간이나 거리를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점진적 노출입니다. 어지럼을 유발하는 상황들을 리스트로 만들어 보고 가장 덜 무서운 것부터 하나씩 도전합니다. 성공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불안과 공포가 줄어듭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증상이 생긴 후에 8주 이내에 시작하면 효과가 훨씬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이 오래될수록 왜곡된 생각과 회피 행동이 깊이 뿌리내려 교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만약 이미 증상이 오래되었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또 뿌듯했던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 환자분들이 저한테 진료받으러 와서 혹은 이제 영상 댓글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고칠 수 있게 되었고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너무 하루 종일 어지럼증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생각을 떨쳐버리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영상을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일종의 인지행동 치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고치는 것만 해도 어지럼증이 많이 좋아지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면 물론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보고 회피 행동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보시면 어지럼증이 더 빨리 개선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 치료법은 약물 치료입니다. PPPD 만성 어지럼증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영어로 SSRI라고 하는 약입니다. 대표적인 약으로는 S시탈로프람, 파록세틴, 서트랄린 등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원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약인데 결국은 뇌신경계에 작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만성 어지럼증에 가장 효과가 좋은 약으로 연구되었습니다. 뇌 세로토닌 농도를 높여서 불안을 줄이고 전정 기능을 안정화시킵니다. 두 번째는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입니다. SNRI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약은 벨라팍신, 데스벨라팍신입니다. SSRI와 비슷하지만 노르에피네프린도 같이 조절해서 일부 환자분들에게는 SSRI보다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멀타자핀이라는 약이고 노르아드레날린 선택적 세로토닌성 항우울제입니다. 이 약은 수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불면증이 동반된 분들에게 특히 많이 처방하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최근 논문 중에서 보르티옥세틴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논문도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약물 치료를 받은 환자분들의 어지러움 정도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는 연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평생 약을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복용한 후에 서서히 감량해서 끊어도 효과가 3년 이상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한두 달, 3개월 치료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어지러움 없이 평생 잘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약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부작용을 잘 견디는 것입니다. 약을 처음 시작하면 메스꺼움, 소화장애, 졸림, 어지럼, 악화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1주에서 2주 정도 지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너무 심하다면 약을 중단하고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 후에 약 변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부작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거나 매우 경미하더라도 이러한 신경에 작용하는 약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약을 섣부리
섣불리 끊어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약을 처방받은 다음에 약을 먹지 않고 버티는 거죠. 최근에도 친구 어머님이 만성 어지럼이 있어서 거리가 멀어서 제가 직접 진료하지는 못하고 간단히 전화로 상담만 해드리고 있었는데요. 약을 타오고 나서 이 약은 정신과에서 먹는 약이라던데 내가 먹어도 되나? 평생 먹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저한테 연락 오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어지럼으로 엄청 고생을 하고 계시고 한두 달 정도 짧게는 뭐 2, 3주만 약을 먹어도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을 너무 막연한 두려움에 먹지 못하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설명드리고 약을 드시고 나서는 오히려 빨리 좋아지고 약을 한 달 만에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에 대해서 너무 막연히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담당 선생님과 언제든지 상의를 해서 약을 먹을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꾸준히 복용하는 것입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임의로 약을 끊거나 내가 먹기 싫다고 아니면 오늘은 괜찮으니까 오늘은 안 먹고 또 어지럼 심한 날만 먹고 그러다 보면 증상이 다시 악화되거나 약에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이상 복용한 후에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서서히 감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갑자기 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들은 갑자기 끊으면 초기에 금단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용량이 낮으면 상관이 없지만 용량이 높은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해서 천천히 감량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만성 어지럼증 환자분들은 이게 심한 우울증이 아니기 때문에 제 경험상 고용량 약을 먹을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저용량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냥 중단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성 어지럼증 치료에 약을 꼭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을 먹기 싫다고 하면 담당 의사는 약을 처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약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오해로 어지럼으로 고생하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어지럼 치료에 쓰이고 있는 약을 무조건 하고 피할 필요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연구를 종합해보면 복합치료가 단독치료보다 훨씬 효과가 있었습니다. 전정재활치료만 했을 때도 어지럼 개선 효과가 있었지만 여러 치료를 병행했을 때 어지럼 개선 효과가 더 컸습니다. 복합치료가 효과가 있는 이유는 지속체위지각 어지럼, 즉 만성 어지럼이 단순 전정기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체적 문제, 정신적 문제, 행동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정재활치료는 신체적 측면을 치료하고 균형 감각을 회복시키고 뇌가 정상적으로 적응하도록 만들고요. 인지행동치료는 정신적, 행동적 측면을 치료합니다. 불안과 공포를 줄이고 회피 행동을 교정해주고 약물치료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해서 전정 기능을 안정화시키고 불안을 줄이고 뇌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운동치료로 몸이 좋아지면 불안이 줄고 불안이 줄면 운동이 더 잘 되고 약이 이 과정을 전반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죠. 치료 과정에서 주의할 점을 설명드리면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최소 2에서 4주는 지나야 조금씩 좋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확실한 효과를 보려면 2, 3개월 정도는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한 주에서 2주는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특히 전정재활 치료를 시작하면 운동하는 동안 그러니까 그동안 안 움직일 때는 또 어지럼을 덜 느끼다가 이제 활동을 시작하니까 어지럼을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치료하셔야 합니다. 치료 과정에서 증상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악화와 호전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다시 어지럽고 일주일 동안 좋았는데 갑자기 다시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주황색 선을 보면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하는 것을 제가 그려보았는데요. 치료받고 좋아지기 시작하면 이대로 모두 좋아질 것 같은 과도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그런 심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나빠지면 이대로 예전에 안 좋았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갈 것이라는 또 과도한 공포심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은 만성 어지럼증의 특성입니다. 증상이 다시 나빠졌다고 해서 치료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추세를 봐야 합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치료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성 어지럼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2에서 3주 치료하다가 효과가 없다고 포기합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 병원에서 많이 봅니다. 하지만 만성 어지럼증은 최소 2, 3개월은 치료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있으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치료 과정에서 궁금한 것이나 힘든 점이 있으면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의료진과 잘 소통하는 것 역시 만성 어지럼증 치료
치료에 정말 중요한 점인데요. 약 부작용이 심하면 용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약으로 바꿀 수도 있고, 운동이 너무 힘들면 강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진료실에 들어가면 하고 싶은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병원이 바쁜 경우, 저도 뭐 그런 경우가 많아서 죄송한 마음인데, 그런 경우에는 미리 노트나 종이에다가 궁금한 점을 적어 간다면 의사가 더 신경 써서 대답을 해 드릴 거예요. 오늘 만성 어지럼증의 3가지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전정재활 치료입니다. 두 번째,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어지럼증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교정하고 회피 행동을 수정합니다. 세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신경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약물들이 불안을 줄이고 전정 기능 그리고 뇌 기능을 안정화시킵니다. 3년까지 장기 효과가 유지됩니다. 앞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만성 어지럼증으로의 전환을 예방하는 것, 초기부터 불안, 공포, 회피 반응을 줄이는 것, 여기까지 복합적으로 치료한다면 가장 효과가 좋고 만성 어지럼증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지속 체위 지각 어지럼 PPPD는 분명히 치료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고 여러 치료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치료한다면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서 치료를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만성 어지럼 PPPD의 증상, 두 번째로는 발병 과정, 그리고 오늘까지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성 어지럼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이 빨리 회복하셔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간 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언젠가 만성 어지럼증 환자분들의 실제 치료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었습니다.